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이 밤사이 2명 더 늘어나 모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각종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례가 잇따르면서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자필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사 술접대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국감에 출석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4차 산업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미국을 방문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지 문화체험과 와인 산지 방문 등 사실상 외유성 연수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 뒤 제출한 보고서도 부실해 3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총 1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독감 백신과 관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가 2017년 이후 매년 2건꼴인데요. 그 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이 나온 거죠. 사망자 절반 이상이 고령층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맞은 백신의 종류도 제각각인 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용범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망자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뒤 전국 곳곳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유가족 요청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수도권 3명, 대전 2명, 전북과 전남, 대구, 경북, 제주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살 이상 고령층이 8명, 10대와 50대가 각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대전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뺀 7명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제 숨진 대전 80대 남성은 독감 예방접종 전까지 이상 증상이 없었고 평소에도 텃밭을 가꿀 만큼 건강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체질이라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누워있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 건강하시고.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다만 대전 사망자 2명은 제조 회사가 같지만 로트 번호가 다른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품명도 다르고 제조번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백신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접종 일정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또한 최근 사망 사건과 독감 백신의 직접적인 연관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데요. 이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사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부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사이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지금 맞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 사이에선 무료 접종이 문제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는 맞지 말아라. 병원에 가서 제대로 돈을 주고 맞아라. 의료계는 드문 사례로 접종을 멈추거나 지연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비교해 봤을 때 명확하게 이득이 높은 것이 백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이거든요. 백신 공포가 커질 대로 커진 가운데 사망 연관성 결과가 나올 일주일 동안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앞서 검찰에 로비를 했고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 로비는 뭉갰다고 주장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이 두 번째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첫 입장문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도주를 도와줬던 언급까지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두 번째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공개한 1차 폭로에 대해 나온 반박을 재반박하는 내용을 대부분 적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술 접대했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며 이들이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사우나에서 윤 총장을 만나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A 변호사를 신뢰하고 수사팀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비호 의혹에도 반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펀드와 무관하고 야당 의원은 제3자를 거쳐 로비했는데 검찰이 여당 의원만 수사하고 있다는 걸 폭로한 것일 뿐 저희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활동비를 준 것과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쪽에 걸친 2차 입장문을 낸 이유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라임펀드 운영 주체도 라임 전주도 아니라고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부르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국민을 기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과했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총장에게 쏠리는데요. 오늘로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 야당과 언론을 향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속였다는 의미의 기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인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중상모략이라며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화환들이 대거 도착했습니다. 관심은 오늘 대검 국정감사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의 거취,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폭탄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표를 낼 생각이 아니라면 예전같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건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1명으로 해외 유입은 지난 7월 29일 34명 이후 84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프랑스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8명을 기록했습니다. 내국인은 9명이고 외국인은 25명을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인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국을 확대할지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국이 대상입니다. 고위험 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을 점검해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6주 앞둔 학원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이 밀집된 서울 대치동에 선별진료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강남구 내 학원 3,075곳에 등록된 강사들입니다. 지난 19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시작된 조치입니다.
주변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냥 다 내가 걸리면은 우리 학원도 다 망한다. 이제 학원 업종이 되게 사회가 좁다 보니까. 서울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점수 검사를 한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와 접촉한 60명은 1차 검사에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치동 학원엔 서울외 수도권 학생도 다니고 있어 조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수능이 한 달 반 남은 상황, 무작정 온라인 강의로 되돌리기도 쉽진 않습니다. 원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환경이 변화하면 또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다른 지역에 있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들도 문을 연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길거리를 걷던 한 남성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이 추격해 붙잡아 경찰에 넘겼는데 폭행한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도로, 길 가던 남성 2명이 어깨를 부딪힙니다. 잠시 언쟁을 벌이더니 곧이어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고 상대방을 건너편 건물 난간으로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여기 데크 앞에 가면서 한 명이 저희 데크 안쪽으로 엎어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뛰어갔어요. 이곳에서 폭행을 벌인 남성은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반대편 도로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이 남성을 추격해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이 밝혀진 건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 달 전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의식을 잃은 형제가 있었죠.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지만 어제 8살 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화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형제는 모두 상태가 좋아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그제 8살 동생에게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인 어제 의료진이 호흡을 살리려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동생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형제는 화재 당시 화상도 입었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더 심하게 몸이 상했습니다. 특히 동생이 더 상태가 나빠 치료 내내 형보다 회복 속도가 늦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형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못 가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변을 당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고 심지어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던 택시기사의 1심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8일 80대 폐암 말기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며 택시와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 최모 씨는 막무가내로 구급차를 가로막았습니다. 환자 이송보다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10여 분 동안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싶으면 환자 있는 거하고 눈치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결국 다른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졌고 최 씨는 구급차 운전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부딪히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며 최 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망의 직접 원인이 최 씨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은 유족과 고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지난 7월 살인, 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사적 제280호인 한국은행 본관의 머릿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 침탈 원흉의 흔적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선 아픈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착공해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문을 열었던 한국은행 본관. 사적 208호로 지정돼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의 머릿돌 정초 글씨가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해당 정초 글씨를 썼다고 기록된 옛 문서를 제출한 이후 9일 만입니다. 서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현지 조사를 벌여 문서의 사진이 실제 머릿돌을 찍었다는 것과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예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코, 눈, 머리 그런 특징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제 관심은 머릿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일제 잔재를 철거해 민족 자긍심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남겨두고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사적이기 때문에 현상 변경 효과가 난 다음에 한국은행 쪽의 의견을 듣고 박물관에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머릿돌의 낙관 부분은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필체로 대한민국의 연호 융의를 덮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강 조사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가을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닌 황사 마스크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올겨울엔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백령도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들어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줘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지역 오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오후엔 강원, 호남, 제주, 밤에는 영남 지역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 중인 황사는 늦어도 내일 새벽엔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황사는 일시적이지만 올 겨울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봄철 불어온 동풍, 최장기간 장마 등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올해 초미세먼지 피해가 적었지만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에 성공하면서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앞으로 11월, 12월이 배출량이 높아지면 그리고 기상 현상이 이제 우호적이지 않으면 그 평세먼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올겨울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맑았던 우리나라 하늘이 다시 잿빛으로 물들 수 있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배터리는 미래 먹거리,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산업 전시회에 주요 배터리 업체가 모여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업계 1, 2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전기차 화재, 국내 기업들 간 소송전, 테슬라의 반값 배터리 위협까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업계 1위 LG화학은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량화된 배터리는 드론이나 비행체에 적합합니다. LG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안전을 강조하면서 LG화학의 배터리 화재 사건을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배터리 후발주자인 삼성 SDI는 드론과 무선 이어폰 등 실생활에 밀접한 배터리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60조 원 수준의 배터리 시장이 5년 후엔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화재 방지를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만큼 내부 싸움보다는 K배터리 연합을 구성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이른바 플라타너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진행이 불투명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턱시도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랑과 순백의 신부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오고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범 출소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지원해주는 플라타너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꽃말이 용서인 식물입니다. 출소한 후에 저희가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사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플라타너스 결혼식은 지금까지 14번 열리면서 모두 70쌍의 부부를 배출했습니다. 매년 합동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취소가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행사였던 만큼 하객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고마우신 분들한테 감내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 거라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과거 플라타너스 결혼식을 치른 부부들이 모두 무사히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도 5쌍의 부부가 새로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000명 넘게 증가하며 1일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유럽 각국은 올 상반기 1차 파동 때와 비슷한 봉쇄 조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6,688명. 전날보다 5,000명이 더 늘어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이어 북부 사우스 요크셔 지역에도 가장 높은 대응 수위인 3단계 지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술집 등의 영업이 정지되며 모임은 6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Very difficult. We can't see no grandchildren. We can't go anywhere. This accommodate have to rush home. It's no good, is it? But what can you do? But it's for safety.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체코는 마트나 병원, 약국 등 생활에 필요한 곳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을 다음 달 3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등의 목적을 제외한 이동이 제한됩니다. 스위스 역시 단기 봉쇄 조치를 검토하는 등 유럽 각국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3월에 준하는 통제 조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밀라노와 나폴리 등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고 아일랜드는 주민 이동을 거주지 5km 이내로 제한하는 5단계 봉쇄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가 시행됩니다. 105명의 대체 복무 요원들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식자재 운반과 조리, 세탁물 분류와 배부 등의 일을 하면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아주 특별한 마트가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가게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가 보인다네요. 이 마트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열대에 놓인 모든 제품들이 실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자부터 토마토, 샐러드까지 모두 우리가 소비한 비닐 등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예술품 아닌 예술품인데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전시된 이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전시로 인간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 콜로라도주는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정확히 집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하기 어려운 이곳. 소방대원들이 강풍과 뿌연 연기 속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콜로라도주에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강풍과 고온까지 더해져 피해가 훨씬 커졌다는데요. 위성으로 보니 무려 1,789제곱미터,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 까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국립공원과 거주지역까지 폐쇄됐다는데 부디 불길이 하루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영서 북부, 충남 북부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경북 남부 서해안과 경남 해안에서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강원과 충북, 호남은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금 백령도에서는 황사까지 관측되고 있는데요. 모래먼지로 인해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또한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가 오래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단 날이 추워져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4도, 모레는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서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와 충남 북부, 영남 해안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저녁에는 구름이 걷히고요. 하늘 자체는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3도 선, 대전은 9.7도, 청주 11.6도, 안동 8.8도, 울진은 10.1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18도, 청주와 대전은 19도, 창원 20도, 부산과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강원 북부 동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에서 빗방울이 살짝 스칠 뿐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